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원래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강의인데요. 네 가지 주제로 됐었죠. 그죠? 첫 번째가 사상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공산화되는 과정, 세 번째가 공산화되고 난 뒤에 정치투쟁, 정치 갈등에 가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중국 경제와 미중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호주인데, 호주는 원래 1972년도에 호주하고 중국가 수교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빨리 수교했어요. 수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난관도 있었지만은 2014년도에 호주하고 중국은 아주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에 국빈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주의 정책은 뭔가 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즉 중국에 의존하고 정치는 영국과 미국에 의존하겠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정치가 똑같습니다. 이게 성공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브리즈번 여기 호주의 동쪽에 있는 브리즈번이라고 하는데 퀸즐랜드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에는 학생이 10만 명이요. 굉장히 큰 대학이죠. 10만 명인데 그 중에 중국 유학생이 10,000명 정도가 돼요. 10,00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수입이 전체 수입 중에 20%가 중국에서 와요. 중국의 유학생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보내주는 후원금, 연구비 등등을 엄청나게 이 퀸즐랜드 대학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없으면은 퀸즐랜드 대학이 유지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대학생, 호주의 대학생, 이름이 뭔가 하면 파블루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요. 호주 대학생이요. 이 호주 대학생하고 한 10명 가까이, 그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니까 여기 중국 유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으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뺑 둘러싸가지고 이 파블로한테 폭력을 행사해요. 마이크를 집어 던져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폭력 행사하는데 이때 행사할 때 행사는 그 중국 학생들 보면 그때는 코로나도 없는데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전기로 연락까지 취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시위를 방해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하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연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러고 난 뒤에 중국 SNS를 통해 가지고 파블루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나쁜 놈이라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고 완전히 중국을 못쓸 나라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중국 그 시위대를 방해한 중국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지의 법이나 경찰은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캔버라에 있는 중국 대사가 이 호주의 법이나 경찰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지 맘대로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난 뒤에 파블루는 그 시위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시위를 한 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대학교에서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야가 캠퍼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2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탁 내려요. 사실 파블로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모종의 압력을 가했겠죠. SNS로 공격하기도 하고 모종의 압력을 가했어요. 근데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대학 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2년 정학을 취한 겁니다. 2년 정학 취하니까 호주 대학생들이 발끈해가지고 데모를 막 하는 겁니다. 데모해가지고 여기에 주동된 사람이 아마도 부총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총장한테 뭐라는가 하면 대학 공부는 말이지 피 묻은 돈을 받고 있다. 중국 이 피 묻은 돈을 받으면서 마치 중국 정부가 주는 훈장이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큰 데모를 해요. 또 하나는 이게 대학교만 중국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한테 기부금을 줘요. 중국이. 기부금을 주면서 정치인들한테 우리 중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지지 좀 해달라. 그 지지가 뭔가 하면요. 아까 남중국해 봤죠? 이 남중국해가 중국 거라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디어 2019년부터는 호주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 호주는 중국하고 무역을 통해서 조화로운 경제적 관계를 원했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중국이 호주를 지배하려 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버린 거죠.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전 하원 비숍이라는 하원 의장이 뭐라는가 하면 중국은 침략자다. 침략자다. 중국은 우리 호주를 속국으로 보려 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예. 소리 없는 침략. 소리 없는 침략해서 부제로는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원고를 썼습니다. 써가지고 호주에 있는 출판사한테 이 책을 발간하려고 하니까 호주의 어떤 출판사에서도 발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출판사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책을 내긴 냈죠. 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드디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20년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발생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됐는가 이거 똑바로 조사해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선전포고 하니까 이 중국에서 중국 방송국에서요. 방송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제 호주가 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갔을 때 호주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가는데 그때 이 호주 군인이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양을 안고 있습니다. 양을 안고 있는데 이 양을 안고 있는 어린애를 호주 군인이 목을 따는 장면을 방송에 보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호주가 이렇게 호전적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요, 뭘 또 보여주는가 하면 천안문 사태 때 탱크맨의 모습을 호주 방송에 딱 보여줘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엉터리 없는 나라라고 이걸 딱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입니다. 무역 관계인데, 되게 이제 중국은 수입을 해요. 뭘 수입하는가 하면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 금, 양모, 소고기, 와인, 기타 등, 그 다음에 랍스타도 수입을 해. 그런데 중국으로 보면 무역 적자가 굉장히 커요. 2019년 보면 호주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715억 달러예요. 거의 700달러 내지 800달러를 호주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그러니까 중국한테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호주 물건을 안 사주게 되면은 호주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사실을 잘 아니까 호주를 만만하게 본 거죠. 만약에 호주가 말을 안 들으면 무역 제재하면은 호주는 꼼짝없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조사 중국에서 발생됐다는 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니까 무역 보복을 한 겁니다. 무역 보복 뭐 했는가 하면요. 먼저 고기 수입 못하게 하고 양모 수입 못하게 하고 보리 수입 못하게 하고 와인 수입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랩스터 수입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석탄까지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석탄까지 수입 못하게 했더니만 이게 이제 수입 못하게 쫙 나오거든요. 했더니만 광동성 일대에 되게 중국은 이제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거든요. 석탄이 없으면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기 어려우니까 광동성 일대가 암흑천지로 바뀌었어요. 이때 암흑천지로 바뀌고 남방이 안 돼.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러면 이길 것 같은가 하면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철광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광석인데 이 호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뭔가 하면요. 철광석이요. 철광석 1년에 610억 달러 철광석 수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철광석 수입을 안 해버리면은 호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 철광석을 수입 안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철광석 수입할 나라가 없네 이게. 중국이 이렇게 대량 수입하는데 이 대량 수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브라질밖에 없는데 브라질은 거리도 멀고 코로나19로 제대로 철광석도 생산이 안 되고 하니까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철광석을 어쩔 수 없이 대만에 호주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철광석 수입이 안 되면요. 중국에서 쇠를 강철을 하나도 생산 못해요. 쇠가 생산 안 되면은 중국의 모든 산업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광석만은 수입을 딱 하는데 문제는 호주에서 철광석 가격을 팍 올려버렸어요. 철광석 가격이 팍 올려도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호주에 철광석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2020년에 대중국 수출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2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경제가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중국이 없으면 호주가 망할 것 같은데 문제는 철광석같이 대체제가 없을 경우에는 중국이 절대로 호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주는 물론 이제 랍스타라든가 와인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도 관광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호주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이거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경제하고 정치를 분리하려 했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비록 좀 어렵더라도 중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나가서 현재 호주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결코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대만의 갈등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여기 원래 이제 국공 내전 펼쳤잖아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중국 내륙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권의 장제스가 1949년도에 공산당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만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대만으로 내려가는데 대만 국민당이죠. 그죠? 국민당이고 그다음에 그 대만 원주민 중심으로 한 민진당이라고 했어요. 민진당인데 이 국민당은 항상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진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민진당 원래 대만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 관련 없는 나라예요. 원래 별도의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국민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재 국민당 정권이 됐지만은 우리는 중국하고 별개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독립국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진당입니다. 민진당인데 이게 2016년에 민진당의蔡英원 이란 분이 총통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다시 선거했거든요. 선거했는데 2020년에蔡英원 총통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2020년 선거 결과요. 선거 결과는 민진당의蔡英원이 총통이 됐어요. 이 총통이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대만은 독립이다, 독립국가다, 중국과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이게 대만이죠. 대만인데, 이 대만의 역할이요. 미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먼저, 여기에 대만이고요. 여기 대만이고, 이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고, 아마 여기 광저우 정도 되죠. 광저우 되는데, 요 밑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금문도가 있어요. 금문도. 금문도인데, 요 금문도하고 중국 대륙하고는 10km 떨어져 있고, 요 금문도하고 대만하고는 2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금문도가 어느 나라의 섬인가 하면 대만의 섬이요. 대만의 섬이어가지고 항상 뭐 1970년대까지는 항상 여기서 중국하고 여기 금문도하고 포격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금문도에는 지하 요새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중국 군인이 여기에 침략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여기에 바다, 요걸 양안이라거든요. 양안이 누가 영향력이 센가 하면 대만이 영향력이 세요. 왜요? 금문도와 대만 사이에 양안이 있으니까. 여기를 중국 해군이 마음대로 다니기 좀 어려운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한국이죠. 여기 일본이고, 이게 대만이고, 이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남중국해, 이걸 남중국해가 지땅이다라고 항상 중국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대만이 이렇게 했어요. 대만이 있는데, 여기 대만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금문도에 있어서 요 사이에 대만 해협은 항상 대만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중국해 부근에, 요 부근에 일본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중국은요, 해군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 산동반도에 북해 함대가 있고요. 저장성에 동해 함대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함대가 여기 있고 요 밑에 남해 함대 광동성 위에 남해 함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4함대 여기 또 함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개 있고. 근데 이 두 개 함대가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대만하고 중국 해안에는 여기 이제 대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 이쪽에는 또 일본이 있어서 통제할 수 있어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함대가 맘대로 여기를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대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만이 중국 땅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함대는 합쳐서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이 대만 함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은 대만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떠 있는 미국의 큰 항공모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 대만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서는 이 남중국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남중국해가
1대1로, 일로의 출발점이 남중국해요. 그런데 이 대만 때문에 현재 미국과 대만 때문에 남중국해를 중국이 마음대로 지배를 못합니다. 지배 못하다 보니까 1대1로도 항상 지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대만이야말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2019년에 타이완 동맹보호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만 수교국에는 경제 지원돼주고 대만 단교국에는 경제 봉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만에 무기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대만 합동 군사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대만 국민들의 의식 변화인데요. 과거는 이제 국민당의 장제스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통일돼서 한 나라로 합쳐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 나라. 그런데 홍콩 보안법 2016년에 차이 총통이 당선되면서부터 사실 시작됐죠. 차이 총통이 당선되면서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다. 대만은 하나의 자주국가다라고 내세워요. 그 다음에 또 홍콩 보안법 문제로, 대만 사람들이, 중국하고 일국양제 그거 문제 많다. 그래 되면 나중에 중국으로 통합될 것이고, 중국으로 통합되면은 항상 감시당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도 없고, 언론 자유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95% 정도, 지금 현재 대만의 95% 정도는 우리는 중국과 별개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별개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만하고 중국과의 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보면요. 우리도 현재 경제가 중국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요, 우리보다가 더 경제가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대만 수출,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40%입니다. 40%?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중국한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가 훨씬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요, 대만 경제는 굉장히 침체될 소지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대만이 중국한테 수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중국한테 투자도 안 하게 되면은 중국도 역시 경제 부담이 됩니다. 이제 경제 문제는 한 나라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손해 보도록 됐어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국은 이제 차이 총통이 2020년에 총통 재선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해요. 압력 가는데 먼저 관광객 대만 가지 마라. 대만 가지 마라. 그래서 2019년, 2018년, 19년에 이렇게 많이 갔던 관광객이 2019년이 되니까 관광객이 반 이상 팍 줄여버려요. 팍 줄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이 대만에서는 파인애플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농가 주 소득원이죠. 그래서 만약에 파인애플이 생산해가지고 거기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이 파인애플 수입 금지해버리네?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금지하면은 중국의 농가가 다 죽어나요. 그러면 농가가 죽어나면은 아마도 차이 총통 이거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동맹국들이 막 사주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사주고 그 다음에 먹자. 우리 대만 사람들 다 먹자 해서 파인애플 먹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차이 총통의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가 하면요. 신남방 정책을 써요. 신남방 정책이란 게 뭔가 하면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은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늘리자라고 한 정책이 뭔가 하면 신남방 정책이요. 이게 뭐요? 중국에 의존하지 말자. 사실 우리도 남방 정책과 북방 정책이 있죠. 남방 정책과 북방 정책이 뭔가 하면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자는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만이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반도체 문제입니다. 반도체 문제인데, 이 반도체, 이제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70% 이상 장악하고 있죠. 비메모리 분야는요, 대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중국한테 수출 안 하면은 중국도 경제가 완전히 혼란하게 됩니다. 망해요. 사실 망합니다. 반도체 없으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반도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육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오는가 하면요. 대만서 빼와요. 대만서 빼오는데 차이총통이 총독이 아니고 총통입니다. 총통이 절대로 대만 인력이 중국 무역에 탁 맞습니다.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남방 정책을 취하고 이런 정책 취해가지고 현재 대만은 오히려 경제가 성장이 잘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대만을 아무리 찍어 눌러도 우리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더 찍어 눌러도 사실 대만은 경제가 더 성장하더라. 큰 문제 없더라. 그리고 중국도 대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비메모리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관계인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했는데 이때 수교할 때 대체는 처음 수교할 때 뭐라 그런가 하면요. 설린 우호 협력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뭔가 하면 경제 분야, 경제 무역 교류를 하자는 뜻입니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이 딱 되면요. 3년 되면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건 뭔가 하면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도 교류 협력을 하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류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한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08년이 되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제 지위가 상승되는데 이건요, 전방위적인 협력이요. 모든 분야의 협력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됐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가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의 10대 수출국인데요. 10대 수출국이 중국이 1위입니다. 얼마나요? 거의 26%가 돼요. 그런데 이 홍콩이 6%인데요. 홍콩은요,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하면 이 홍콩 수출된 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32%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3분의 1이 중국 수출이요. 미국은요? 미국은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국이 홍콩이 최고입니다. 홍콩 301억 달러, 중국 거의 300달러. 두 개 합치면 600달러예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홍콩이나 중국에서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무역도 중국에 의존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물론 중국도 우리나라에 수출 많이 해요. 중국의 수출국 보면은 미국이 1위고 홍콩 2위, 일본 3위, 한국이 4위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국이 중국한테 수출을 하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비중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중간재가 거의 80%, 자본재가 16.6%. 그 뜻은 뭔가 하면 자본재와 중간재는 무역 보복을 하더라도 이것은 수입, 중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품목이 중간재와 자본재입니다. 물론 수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입 안 하게 되면 중국도 크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반도체 반도체가 중간재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 안 하면요, 중국 모든 공장 스톱됩니다. 그런 의미요. 중간재와 자본재의 의미는요. 그 다음에 소비재와 1차 상품, 이것들은 중국이 수입 안 해도 되는 것들이요. 수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얼마가 하면요, 약 4%쯤 돼요. 나머지 90% 이상은 중국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품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인데 2016년에 사드 보복이 있었죠, 그죠? 사드 보복이 있었는데 이때 사드 보복할 때 뭘 못하겠는가 하면 문화 콘텐츠 사업을 못하겠어요. 이게 한한령이죠, 그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가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면은 중국 가면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 좋은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제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막아버렸어요. 사실 그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문화 콘텐츠가 중국 들어가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화장품, 자동차, 아이폰, 핸드폰 등등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데 이 한한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수입이 못 되거든요. 수입 못 되면은 수출도 다른 공산품 수출도 어렵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행 금지였죠, 그죠? 여행 금지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게 바로 여행 금지 때문에 관광객이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비품, 화장품 등등, 자동차 배터리 뭐 등등 등에 대한 수출이 어렵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그 민족주의에 의해서 반한 감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손실이 아마 한국은 8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중국은 1조 1천억 원이니까 손해는 사실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경제가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됐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경제는요, 중국과 협력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호주의 예를 봤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정치는 영국과 미국과 협력한다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서 마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속국화시키는 겁니다. 속국화시키지, 호주가 속국화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요. 철광석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철광석 때문에. 그럼 우리도 현재 뭐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거잖아. 그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제주도에 많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땅값 올리고, 그죠?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관광업을 활성화시켰어요. 활성화시키는데 그만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땅값도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식당도 안 되고 호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되면 아마 제주도 사람들은 야 사드 그거 없애버리고 좀 중국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하고 경제를 분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보를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안보는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하게 되면은 협력하게 되면 경제도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야, 너 우리 그 안보만 하고 단물은 네가 다 빨아먹으면 되겠어? 경제도 이쪽으로 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할 거잖아, 그죠? 사드 때처럼 보복할 겁니다. 보복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는가 하는 문제인데 대체로 소비재, 소비재가 뭔가 하면 자동차, 화장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핸드폰 수출을 거의 못하죠. 지금 거의 못해요. 자동차도 전에 수출만 했는데 지금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거의 안 돼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중국인 이거도 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입니다. 그죠? 화장품, 옛날에는 화장품이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화장품도 그렇게 많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재는 수출이 거의 지금 현재도 잘 안 되고 만약에 더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가하더라도 중국한테 우리한테 영향 주는 것은 소비재인데 소비재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은요 중국은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보복한다면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차 상품하고 그다음에 중간재 약간 해서 아마도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전체 중국 무역의 4에서 8%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 중국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한테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을 석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은 중국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스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그 철광석 중국이 호주를 만들어 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철광석 때문에 그래요. 철광석 때문에 그런데 철광석은 중국이 얼마나 수입하는가 하면요 약 1,200억 불 정도 수입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요 3,500억 불이요. 이 3,500억 불은 500억 불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 거잖아, 그죠? 3분의 1까지는 안 되고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한국 건데, 만약에 한국이 수출을 안 해버리면은 중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마치 중국이 호주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중국도 우리나라를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게 아양을 떨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죠? 네,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외에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문제인데, 문제는 이 배터리 문제가 중국, 사실, 배터리의 그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중국이죠. 중국 CATL이라는 회사, 거기가, 한 24.2%, 지금 한 30% 됐을 거예요. 30%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거의 30한 5% 정도, 30한 3, 4% 정도 배터리, 전 세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가 반도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요. 배터리가 없으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공장이 스톱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특히 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죠.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배터리가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이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거의 30% 이상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입니다. 전략 물자이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우리 배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반드시 우리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미국이나 유럽도 배터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문제인데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반도체, 또 하나는 배터리, 또 하나는 바이오, 또 하나는 히토류, 네 가지인데요. 그 중에 바이오 산업인데 물론 제약업, 새로운 제약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제품,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복제품 만드는 데서는요, 한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도 세계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뭐가 됐어요? 고슴도치가 됐습니다. 고슴도치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호랑이하고 고슴도치가 싸우면요.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팍 물죠. 팍 물면 여기를 물어요. 여기를 무는데 여기 고슴도치의 침이 호랑이의 턱하고 코인데 팍 박히게 되면 호랑이가 꼼짝을 못해요. 호랑이가 그래서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바이오 이런 거에 의해서 거의 고슴도치가 됐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G7 회의 때도 보면 우리 그 문 대통령의 위치가 여기 이제 G7에서 주최국인 의장국이죠. 의장국인 여기 이제 그 영국 총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왜 자석 안배 문제도 아마도 어떤 그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중국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대한 한국의 마지막으로 자세인데요. 비록 우리는 이제 고슴도치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완전히 탁 달라붙게 되면은 북한 문제가 걸리게 됐어요. 왜요? 북한 문제는 중국의 협력하에 남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무역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미국에 편중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또 너무 편중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필요할 때 당당히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중국한테도 우리가 얘기할 거는 반드시 당당하게 괜히 우물쭈물 하다가 뭐 중간에서 뭐 중간이 가다가 죽도 밥도 안 되면요. 미국한테도 욕먹고 중국한테도 욕먹어요. 그럴 경우는 당당히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필요시는 대결도 불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국론이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든 싸워서 이기려면요. 현재처럼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요. 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통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관련되는 강의를 거의 한 30회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중국에 관련된 강의 모두 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0번 정도 강의를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